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스포츠 정보를 알려드리는 토리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해주시면 저에게 있어서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욱더 세부적인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최종 조합픽은 영상 고정 댓글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이어서 경기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AFC 챔피언스 리그 첫 번째 경기 분석, 센트럴 코스트 마리너스 FC 대 조호르 다룰 FC. 센트럴 코스트 최근 5경기에서 3무 1패로 승리를 기록하지 못하며 답답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직전 퍼스 글로리 원정 경기에서도 1대1 무승부를 거두며 승점 1점에 그쳤습니다. 경기 점유율은 나쁘지 않았지만 공격 전개가 지나치게 단조롭고 창의성이 부족했습니다. 도카를 중심으로 속공을 시도하겠지만 중원에서 창의적인 패스를 공급할 자원이 부족해 테오 아루스, 파이살의 드리블에 의존하는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에드문드손의 연계 플레이가 전혀 되지 않아 공격이 고립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수비적으로는 세인스버리, 칼탁의 호흡이 나쁘지 않으며 좌우 풀백 누, 폴도 공격 가담보다는 수비 안정성을 우선시하는 만큼 대량 실점 가능성은 낮습니다. 조호르 리그 최강팀으로 군림하며 최근 5연승을 기록 중입니다. 직전 PDRM전 4대0 승리에서도 상대를 압도하며 경기 내내 체급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무니즈, 아이만을 중심으로 지공을 전개할 예정이며 이들의 전진 패스와 인사, 운다바레나의 빌드업을 활용해 공격을 시도할 것입니다. 다만 핵심 공격수 무릴로가 징계로 결장하기 때문에 베르손에게 찬스가 적게 찾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비에서는 핵심 박준영이 징계로 빠지지만 주장 아마트가 중심을 잡으며 로우리, 이스라필로프와 함께 백삼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조호르가 경기 주도권을 잡으며 무난한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큽니다. 센트럴 코스트는 단순한 역습 패턴과 공격 지원 부족으로 인해 조호르의 수비를 위협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조호르 역시 무릴로의 공백으로 인해 화력이 다소 줄어들겠지만 경기 운영과 빌드업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량 득점 가능성은 낮고 저득점 경기 흐름이 예상됩니다. AFC 챔피언스 리그 두 번째 경기 분석, 산둥 타이산 대 광주 FC. 산둥 타이산 지난 시즌 중국 일부 리그 9위로 마감한 이후 최강희 감독과 결별했으며 현재까지 감독이 공석인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전술적 변화보다는 기존의 플레이 스타일을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토너먼트 진출을 위해 반드시 승점 3점이 필요한 상황에서 공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득점 루트가 제카의 제공권에만 의존하는 단조로운 패턴을 보이며 바코를 제외하면 전진 패스를 공급할 자원이 부족합니다. 이에 따라 공격 전개가 원활하지 않아 광주의 수비를 뚫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다만 새롭게 영입된 마드루가가 데뷔할 경우 수비 밸런스가 안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제공권을 활용한 세트피스 수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의 공격진이 강력하지 않은 만큼 수비적으로는 큰 위협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광주 지난 시즌 K리그 1에서 9위를 기록하며 안정적으로 잔류했고 시즌 전 이정효 감독과 재계약하며 운영 방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허율과 정호연 등 주력 자원들이 이탈하면서 전력이 약화됐습니다. 산둥 타이산과 달리 광주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2위를 기록 중이므로 승리가 절실한 상황은 아닙니다. 이에 따라 급하게 나설 필요가 없으며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펼칠 가능성이 큽니다. 측면에서는 부상에서 복귀한 가브리엘, 아사니를 활용해 공격을 전개할 것이지만 최전방 마그노, 신창무의 득점력이 낮아 결정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수비에서는 안영규, 변준수 조합이 지난 시즌부터 좋은 호흡을 보여줬으며 이번 경기에서도 안정적인 수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승점이 절실한 산둥 타이산이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지만 단조로운 공격 패턴이 광주의 두 줄 수비를 뚫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역시 최전방에서 결정력 부족을 보이며 공격적인 위협을 가하기 어려운 경기다. 결과적으로 지루한 경기 흐름이 예상되며 무승부와 저득점 양상이 유력합니다. 다음 경기 분석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는 곳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저의 영상의 하단 댓글을 확인해보시면 카카오톡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 후 손쉽게 입장이 가능합니다. 입장하실 때 코드와 같이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돈을 주고 유료 정보를 이용하시는 것보다 저희 멤버방에서 유료 정보와 똑같은 분석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멤버방에서 제공되는 정보들과 스포츠를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멤버방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떠들고 즐겁게 배팅 라이프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당첨은 장담해드릴 수 없지만 당첨될 확률을 극대화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경기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AFC 챔피언스 리그 세 번째 경기 분석, 비셀 고베 대 상하이 하이강. 비셀 고베 지난 시즌 일본 일부 리그 우승을 차지한 강팀이지만 직전 산프레체 히로시마와의 슈퍼컵 경기에서 0대2로 패하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정의 전력이 나오지 않았지만 공격 전개가 답답했고 수비적으로도 불안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오사코, 무토, 사사키로 이어지는 쓰리톱이 출전할 가능성이 크며 이들은 유기적인 움직임과 스위칭 플레이로 상대의 수비를 흔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삼선에서 창의적인 패스를 공급해줄 자원이 부족해 개인 능력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상대 수비가 불안하더라도 대량 득점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수비에서는 이와나미, 야마카와 조합이 새롭게 맞춰지고 있으며 직전 경기에서 엉성한 라인 컨트롤로 인해 상대의 공격 전개에 고전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경고를 받았으며 상하이 하이강의 빠른 공격 전개에도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하이 하이강 지난 시즌 중국 일부 리그 우승을 차지한 강팀이지만 직전 슈퍼컵 경기에서 상하이 선화에 2대3으로 역전패하며 불안한 출발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공격력은 여전히 위협적입니다. 가브리엘 진유는 데뷔전에서 멀티 득점을 기록하며 강한 임팩트를 남겼으며 비탈, 레오나르도의 전진 패스는 구스타보의 포스트 플레이와 결합해 높은 공격력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비셀 고베의 불안한 배후 공간을 적극 공략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수비는 문제입니다. 주전 센터백 리가 징계로 결장하면서 브라우닝, 장림펑 조합이 가동될 예정인데 이들은 호흡을 자주 맞춰본 적이 없어 불안할 가능성이 큽니다. 비셀 고베의 공격 전개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양팀 모두 지공을 선호하며 수비 조직력이 불안한 만큼 난타전 양상이 예상됩니다. 비셀 고베는 홈에서 경기 주도권을 잡으려 하겠지만 창의성이 부족한 중원과 불안한 수비로 인해 상하이 하이강의 빠른 공격 전개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상하이 하이강도 수비 조직력 문제로 인해 실점을 허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다득점 경기 흐름 속에서 승패를 가리기 어려운 무승부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AFC 챔피언스리그 네 번째 경기 분석. 포항 스틸러스 대 가와사키 프론탈레. 포항 지난 시즌 후반기 점차 흔들리면서 최종 6위로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박태하 감독 체제가 유지되면서 전술적 변화는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홈에서는 과감한 경기 운영을 보이기도 하지만 상대 전력이 강한 만큼 이번 경기에서는 보수적인 운영이 예상됩니다. 측면에서는 완델손, 홍윤상 조합이 활약할 것으로 보이며 이호재도 부상 복귀 후 나름대로 공격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가와사키도 수비 라인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 대량 득점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수비적으로는 이동희의 복귀가 반가운 소식입니다. 전민광과 함께 지난 시즌 안정적인 조직력을 보여줬던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대량 실점 가능성은 낮습니다. 가와사키 지난 시즌 8위로 마감하며 다소 부진했지만 후반기에 공식 대회 4연승을 기록하며 반등의 조짐을 보였습니다. 다만 오니키 감독과 결별하고 후쿠오카를 이끌었던 하세베 감독을 선임하면서 전술 변화가 예상됩니다. 하세베 감독은 후쿠오카에서 3-4-2-1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실리적인 운영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보수적인 접근이 예상되며 이선 마르치뉴, 와키자카가 공격을 이끌 전망입니다. 하지만 하세베 감독의 전술적 색깔상 공격 전술이 단조롭다는 평가가 있어 최전방 에리손이 결정적인 기회를 많이 얻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백사 시스템에 익숙한 마루야마, 타카이, 쿠르마야가 새로운 103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포항의 수비를 완전히 공략하기는 어려운 경기 양상이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양팀 모두 보수적인 운영을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포항은 홈이지만 신중한 운영을 할 가능성이 크며 가와사키 역시 새 감독 체제에서 조직력을 다지는 과정이기에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최우선으로 삼을 전망입니다. 공격 전개가 세밀하지 못한 두 팀이 맞붙는 만큼 지루한 공방전이 예상되며 무승부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다득점보다는 저득점 흐름이 유력합니다. UEFA 챔피언스리그 5번째 경기 분석. 스타드 브레스트 대 파리 생제르맹. 브레스트 리그에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며 최근 3경기 연속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안정적인 득점력과 견고한 수비 조직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PSG와의 격차는 여전히 큽니다. 2월 1일 리그 맞대결에서 2대5로 완패했으며 특히 중앙 수비진이 PSG의 속도전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전방 압박을 적극적으로 시도할 가능성이 높으며 아조르케의 활약이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그는 유럽 대항전에서도 가장 많은 압박을 성공시킨 선수 중 하나로 PSG의 빌드업을 초반부터 흔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상대가 빠르게 풀어낸다면 압박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브레스트가 승리하려면 초반 실점을 막고 후반까지 경기를 끌고 가야 합니다. 하지만 PSG를 상대로 수비적인 운영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며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 이 전략이 통할지는 의문입니다. PSG 압도적인 경기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공식 경기 16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 중이며 리그에서는 모나코를 4대1로 대파하며 기세를 올렸습니다. 특히 덴벨레의 폼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슈투트가르트전 해트트릭에 이어 모나코전에서도 멀티골을 기록하며 시즌 21골을 돌파했습니다.
여기에 크바라츠헬리아도 챔피언스리그 데뷔전을 앞두고 있어 더욱 위협적인 공격 조합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PSG가 전반부터 강하게 압박할 가능성이 크며 브레스트가 수비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은 만큼 측면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공간을 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키미, 멘데스의 오버래핑이 공격 전개의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다만 원정 경기에서는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챔피언스리그 원정 경기에서 아틀레티코, 바이에른에게 연이어 패하며 실점을 허용했습니다. 브레스트가 초반을 잘 버틴다면 PSG가 조급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PSG가 일방적인 경기 운영을 펼칠 가능성이 큽니다. 브레스트가 수비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지만 PSG의 강력한 공격력을 감당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득점 가능성이 높은 경기이며 PSG가 전반부터 강하게 몰아붙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PSG의 원정 경기 실점 가능성을 고려하면 브레스트의 득점 가능성도 열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UEFA 챔피언스리그 6번째 경기 분석, 맨체스터 시티 대 레알 마드리드. 맨체스터 시티 불안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 극적으로 살아남았지만 조별리그 7경기 중 단 2승에 그쳤습니다. 불의의 전 3대1 승리가 아니었다면 조별리그 탈락이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맞이할 뻔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아스널 원정에서 1대5로 참패하며 분위기가 흔들렸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수비입니다. 에데르송, 아케, 도쿠 등이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며 특히 중원의 핵심 로드리가 빠진 점이 치명적입니다. 로드리가 없는 경기에서 맨시티는 수비적으로 무너지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대신 데 브라위너가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으며 홀란드의 마무리 능력이 승부의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맨시티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방 압박을 활용해 레알의 불안한 수비진을 공략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경기력으로 볼 때 수비 밸런스를 유지하며 레알을 상대하기에는 불안 요소가 많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수비진 붕괴가 심각합니다. 리그 선두를 유지하고 있지만 리디거, 카르바알, 밀리탕, 알라바 등 주력 수비수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중앙 수비진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결국 추아메니가 센터백으로 내려가는 변칙적인 전술이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공격력은 여전히 강력합니다. 음바페, 비니시우스, 벨링엄이 모두 출전할 가능성이 높으며 벨링엄은 챔피언스리그에서 6경기 5골을 기록하며 빅매치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변수는 원정 경기력입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최근 챔스 원정에서 리버풀, 아탈란타 등 기복을 보였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맨시티의 불안한 수비와 맞물려 충분히 득점을 기대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양팀 모두 수비진의 문제로 인해 난타전 가능성이 높다. 맨시티는 로드리의 공백으로 인해 중원 장악력이 약해졌고 아케와 에데르송의 부재로 수비 조직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반면 레알 마드리드는 주전 센터백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급조된 수비진을 가동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배경을 고려하면 양팀 모두 득점 가능성이 높고 다득점 경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맨시티가 홈에서 강한 것은 맞지만 최근 수비 불안과 부상 변수를 고려하면 레알 마드리드가 경기 후반부로 갈수록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UEFA 챔피언스리그 7번째 경기 분석, 유벤투스 대 에인트호벤. 유벤투스 극단적인 실리 축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8경기에서 단 7실점만 허용하며 안정적인 수비력을 보였지만 동시에 9골밖에 넣지 못하며 공격력은 최하위권입니다. 최근 리그에서는 엠폴리, 코모를 연달아 잡으며 득점력을 끌어올렸지만 상대가 약체였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콜로 무아니가 공격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PSG에서 임대된 이후 5골을 터뜨리며 팀 공격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베스트 수비 라인의 결장자가 많습니다. 브레머, 카발, 칼루루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수비진의 조직력이 흔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실리적인 경기 운영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PSV가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일단 라인을 내려 수비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홈에서도 실점이 잦았다는 점입니다. PSV가 빠른 템포로 몰아칠 경우 버티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PSV 공격력은 확실합니다. 최근 공식 경기 11연속 득점을 기록 중이며 조별리그에서는 리버풀을 3대2로 잡으며 한 방이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루크 대 용이 시즌 14골을 기록하며 팀을 이끌고 있으며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 틸과 측면의 바카요코도 꾸준히 득점포를 가동 중입니다. 다만 수비 불안이 변수입니다. 주전 수비수 나갈로와 보스카글리아가 부상으로 빠졌고 대체자로 나설 플라밍고와 오비스포의 조합이 불안합니다. 빌럼 아이아이전에서도 1대1로 비기며 뒷문이 쉽게 열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PSV는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벤투스가 내려앉는다면 더욱 적극적으로 공격을 전개할 것이며 전방 압박을 강하게 가져갈 것입니다. 배후 공간을 완벽하게 관리하기는 어려운 환경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유벤투스가 홈에서 수비적으로 나서겠지만
PSV의 공격력이 이를 뚫어낼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유벤투스가 최근 경기에서 득점력을 올리고 있지만 PSV의 빠른 공격 템포를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PSV가 경기 초반부터 몰아칠 가능성이 높으며 유벤투스는 역습 기회를 노릴 것입니다. 결국 다득점 경기가 될 확률이 큽니다. UEFA 챔피언스리그 8번째 경기 분석. 스포르팅 CP 대 보루시아 도르트문트. 스포르팅 조별리그 초반에는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뒀으나 이후 4경기 연속 무승을 기록하며 불안한 경기력을 노출했습니다. 마지막 볼로냐전에서 극적으로 탈락을 면하고 토너먼트에 진출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중요한 순간의 결정력 부족과 수비 불안입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공격의 핵심 요케레스의 복귀가 큰 변수입니다. 이번 시즌 34골을 기록하며 팀의 절대적인 에이스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홈에서 더욱 강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중원의 힐만드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하며 경기 운영에서 불안 요소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리타 히데마사가 공수 조율을 담당해야 하지만 상대의 압박을 감당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홈에서 강한 점은 긍정적이다. 최근 홈 경기 7경기에서 6승 1무를 기록하며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으며 특히 공격적인 운영이 강점입니다. 도르트문트의 수비가 불안정한 만큼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포르투전에서도 막판 실점하며 승리를 놓친 점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도르트문트 최근 경기력이 불안정합니다. 리그에서 슈투트가르트전 패배를 포함해 최근 13경기 연속 클린시트를 기록하지 못하며 수비 조직력이 붕괴된 상태입니다.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는 샤흐타르, 디나모 자그레브를 잡으며 무난히 토너먼트에 올랐지만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전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공격에서는 기라시가 핵심 선수입니다.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 9골을 기록하며 강한 결정력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중원의 사비처와 브란트의 경기 운영이 불안한 만큼 기라시가 고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원정 경기력이 문제입니다. 최근 5경기에서 2승 1무 2패를 기록했지만 원정 경기에서는 단 한 차례도 클린시트를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스포르팅이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은 만큼 수비진이 이를 버틸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스포르팅이 홈에서 강한 점과 요케레스의 복귀를 고려하면 공격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도르트문트는 수비 불안이 지속되며 원정 경기에서도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르트문트의 기라시가 한 방을 노리겠지만 전반적인 경기 흐름은 스포르팅이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득점 경기 가능성이 크며 난타전 끝에 스포르팅이 승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추가적인 조합픽과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결과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의 댓글창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스포츠토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께서는 멤버방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멤버방 입장하시면 분석 비교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멤버방에 다양한 픽스터분들이 많이 있으니 도움을 받아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며칠 지켜보신 후 마음에 드는 조합픽 탑승하는 방법도 좋을 수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스포츠는 절대로 운으로 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이제는 스포츠도 전문 분야가 존재합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